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오는 건지, 회담장에 누가 배석을 하는지, 그리고 만찬도 함께 한다는데 이 저녁상에는 뭐가 오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또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하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남북 간에 대화 교류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줄곧 주장했고, 예. 지금까지 이 남북미 정상들의 언행을 보면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덕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안보학자로서 지금 이 상황은 축제라기보다 시험 치는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온 국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 어쨌든 최고위급의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적 이익을 서로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통령께서 정교하게 이걸 해법을 내고 풀어내실 건가 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 딱 하루 동안 열리는데 어떤 점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정상회담의 예. 내용을 말씀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래요? 네,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 몇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왕래 수단, 어떻게 이 군사 분계선을 넘을 것이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첫 상봉 할 것인가, 이게 예.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식입니다만으로도 어장대 사열,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제는 뭡니까? 지금 이제 일단 회담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우리 측 대표단 소개하고 티타임 이것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마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사회에 정상국가화, 예. 정상국가의 지도사상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합의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양측의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오늘 우리 측과 북측이 리허설을 합니다. 합동으로. 보통 리허설을 한다는 게 좀 동선을 맞춰보고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을 하면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좀 합을 맞춰볼까요? 어제 우리 이제 대표단이 우리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2시간 정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고 이제 오늘 북한 대표와 한국 대표와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 했을 경우는 우리 대통령 위주로 이제 하게 되죠. 가서 참석자들이 꼭 같이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 동선을 같이 하게 되면서 혹시나 햇볕이 비치지는 않을지 채광 같은 부분. 하고 채광도 보게 되고, 말소리가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이렇게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좋은 각도가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로 매우 자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체크하고 동선으로 같이 행동했던 담당자들한테 의전이나 방송 담당자들이 다 하나씩 물어봅니다. 자세가 괜찮습니까? 의자 높이는 괜찮습니까? 지금 상대방 보는 위치는 좀 편합니까? 모든 걸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본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상한데요. 저게 왜 보이죠? 저게 보이는 게 좀 이상하네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다 미세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북한 대표단까지 같이 와서 네. 어제는 우리 입장으로 아마 이렇게 자리나 뭐가 배치가 됐으면 또 북측에서는 북측의 입장으로 또 위원장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서로 조율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춰서 최종적으로 아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예. 서로 맞추어서 미세 조정을 하는 아주 그렇다고 아주 신경전을 벌일 건 아닐 것 같고요. 친해지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그런 조율을 우회적으로 해내야 되는 아주 정교한 실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전뿐만 아니라 경호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얼굴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좀 조언을 받고 사전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상당히 사전 준비 공부
많이 하기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예. 특히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 부분에서 그냥 남북 정상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챙겨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생각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과 함께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또 국제사회의 무엇인가 이를 갖다 최대한 단축시켜서 담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역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할 것이 많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예.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것 중에 만찬 메뉴가 그 음식의 정치학의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좀 보였습니까? 뭐 우선 뭐 음식이라는 것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자세하게 브리핑 됐지만 이건 예. 본질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국민들에게서는 또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재미나게 즐겁게 상상할 거리가 돼서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시간성과 공간성을 남북 간 이 한반도 땅에서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같이 염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공간성이라는 이야기는 한국의 제주도의 한라봉과 북한의 뭐죠 그 같이 예. 봐선 디저트가 나오는 송이굴차, 예, 백두, 송이굴치 예. 나오거나 하거나 뭐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에 있었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추억을 그린 디저트 예. 감자전이 오거나 등등의 일단 그 공간적으로 이 양국 정상이 양 정상의 어떤 그 추억들을 담는 것이 있는 것이 하면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고향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고향에 그때 있던 쌀과 음식들이 같이 동원되어서 역사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흔적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고심을 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 이제 이인배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는데 음식의 정치가 특히 정상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찬의 음식상을 차린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 젊은이들 이 목소리를 다 담아가지고 예. 결정했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좀 더 추가를 한다는 방금 말씀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달고기 구이. 예. 네. 이것은 달고기라는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둥근 달 모양의 점이 달린 생선이잖아요. 예. 어린 시절을 해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인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 감자전, 스위스 베른 학교 다닐 때 그것을 즐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우리 여기에서 적어도 남북 관계 또 지역 상징하는 음식을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일례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이 전라도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민어, 해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제 노무현 대 봉화만에서 오리농법에 대한 쌀, 또 그리고 충청도 여기서 이 고 정주영 회장 거기서 서산 목자 거기서 한우고기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나로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있겠죠. 하나의 목소리로 이번에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기원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이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 이분들은 뭡니까?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이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의 정신 이것을 개성해 가지고 이번에 좀 더 더욱더 빛내자. 뭐 이러한 하나의 이 음식의 정치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감자전이 유명하다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감자전은 아니고 좀 비슷한 네,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화 시켰다 그러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메뉴들을 보면서 이걸 함께 다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이 만찬 규모를 보니까 좀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도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한 100인분은 예.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대체로 뭐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더 예상했던 그런 이설주 여사나 우리 그 영부인네까지도 같이 동참하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네. 국민들께서도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설주 그 여사가 올 거냐에 대한 문제에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죠.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오는 것 자체가 뭐 좋다 싫다 뭐 오면 오는 거고 네. 뭐
분위기는 또 훨씬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슬주 여사가 지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침부터 쭉 와서 하루 종일 있어서 회의 때 뭐 단독 정상회담 아니면은 확대 정상회담 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또 거기 또 볼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을 거고 만약에 평양에서 하든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스케줄을 헌정할 수 있겠지 않은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오전 내 올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올 것인가 저 혼자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마찬 정도의 저녁 때 이제 평양에 계시다가 이슬주 여사는 뭐 만찬 때쯤에 저녁 때쯤 합세할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저는 전혀 다른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담 의제 중에 사실 이 비핵화라는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좀 쏠리는데 비핵화는 지금 실무진에서 정하는 그 문구 같은 것, 합의 문구 같은 거는 실제로 정상 간에 만나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과연 이슬주 여사 동행할 것인가 이 부분 했는데 아마 만찬쯤 돼가지고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뭡니까?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성을 보여준다.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슬주 여사를 통해가지고 방중해가지고 중국도 갔죠. 심리 주사하고 만난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동선 같은 시간대에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넘고 차후에 이슬주 여사 올 것인가? 뭐 여기서는 좀 더 한 50대 50을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왜?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상을 보여준다 이러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같이 온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이 판문점 이 우리 자유집이라든지 평화의 집에 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관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상 간에는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영부인 간 여사 간에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와가지고 지금 이제 김정주 여사와 이슬주 여사 두 사람이 차담에 티타임 정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티타임 이후에 예를 들어 정상간 회담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는 다시 북측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통일가이라든지 지금 판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 좀 쉬다가 만찬 시간대 맞춰가지고 차량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시고 그다음 이제 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뭡니까 거기까지 하면서 확정은 안 됐지만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세 가지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것이 뭡니까? 한 7, 80% 정도 집중을 하고 한 20, 30% 정도는 남북관계 아니겠냐 이보는데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가면은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핵 없애는 무조건 거라고. 핵무기 제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범주, 개념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뭐냐면 큰 원칙과 방향 여기에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서에 명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제를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럴 겁니다.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은 더 다른 새로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이번에 전원회의 때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뭘 하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명확하게 문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단지 이제 그런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비핵화 문구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인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 유언이다, 비핵화는 유언의 유언이라는 선대 유언이다 수준 아니면은 뭐 체제 보장이 되면은 핵이 필요 없다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아마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뭐 제 발언 정도는 원론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이룩해내자 정도까지만 간다 그래도 그 서로 간에 구두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언론 보도도 앞 나왔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과거 핵에 관한 예. 사찰의 문제거든요. 이번에 사찰 문제까지 달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지 정도는 서로가 명확하게 포획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것까지 간다면 정말 좋겠다는 제 바람은 있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남북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될지도 궁금한데 예상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에 서로 그 통화 예. 또 그리고 회담 이것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정상의 한라인 이거 다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이 판문점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딱 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러면은 한 분은 우리적 지역 평화의 지역, 예. 평화의 지역, 한 분은 북측의 예를 들어 통일각 통일각이나.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우리의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다음에는 북측의 통일각이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오고 가고 이러면 결국은 뭡니까?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 1차, 2차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그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이죠. 예. 예. 이런 정례화라는 표현을 좀 싫어했어요. 그 싫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례화를 못 박아 놓으면은 자신들이 주도할 수 없다는 그런 소위 말하면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예.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우리 자주 만나고 좀 수시로 만나고 좀 뭐랄까 이 정리하자 예. 이렇게 표현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너무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뭐냐면 뭐 추석 명절날 고향에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그거 보면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이 주도할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뭐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국가의 정상인 지도사를 보여주는데 네. 또 그리고 자신감 있다 하면은 또 한나이 나이던데 정상회담의 정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네. 생각하거든.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정례화 수시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날짜나 뭐 정례화 이게 뭐 분기별로 아니면 뭐 상하반기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수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의향을 서로 교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대단히 그 진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폭도 클 수가 있고요. 아주 나쁘게 갈 가능성도 대단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의 정상회담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지를 서로 교환하고 나서 뭐 시간이야 서로 간에 정책 일정과 서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약속 정도는 서로가 교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향후 일정을 봐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자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 네. 정상회담의 정례화 또 상시 정상회담 이 관련해 가지고 모호하게 적절한 시기에 만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건 뭐냐면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적절한 시기 현대 못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차기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정도 이렇게 정해진다 하면 이것이 정상회담의 정리하라 가느냐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있었어요. 분명히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선언 자체는 합의는 아니죠. 어쨌든 뭐 종전 선언은 일단 남북한 간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선언이니까 선언하고 나면은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 선언은 그 한국하고의 종전 선언은 아니고요. 네. 사실 북한과 미국과의 종전 선언을 좀 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미국 간의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묶어서 평화협정은 지금까지 이 평화협정이라 안 된 이유는 뭐 문구로는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남북 기본 합의에도
전쟁을 종결한다는 표현이 없어서 예. 평화협정이라는 우리 문안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넣기 위한 이제 정치적 행위로서의 종전선언을 남북한 간, 그리고 나서 미북 간,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은 교전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과 중국도 포함되거든요. 예. 되는 있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더 새롭게 더 우리가 또 논의가 또 국제법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 예. 우선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끌어가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전쟁을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 중지된 전쟁의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끝장내는 예.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뭐니까 법적 보장이 아니고 그럴 필요 있고 두 번째로 이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측 입장에서는 왜 종전선언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예. 또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예. 이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이죠. 우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냐 하니까 북한하고 같이 종전선언을 한번 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북한의 이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모두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지고 단지 종전선언 논의의 주체하고 종전선언의 주체하고는 다르다. 그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인배 의원님께 잘 했는데 이 종전선언이 남북한에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남북미, 남북미중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남북미가 3자가 합의해야 돼만이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볼때 이번에는 종전선언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예.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이 정도만 정도 선에서. 문건에 나오면 대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예. 보태야 될 예. 말씀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예. 그 이제 정치적 선언이라고 양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정치적 선언이 되겠지만 동시에 같이 해야 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도 예. 마찬가지고요. 우려하는 부분이면은 주한 미군의 문제입니다. 예.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정치적 선언에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또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명분으로 해서 주한 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의 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이것이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휘와는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남북 관계와 우리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문구가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내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달아주시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이인배 의원님께서는 그런 종전선언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평화협정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끝장내는 일종의 의지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는 부분이랍니다. 예. 그 상에서 주한미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정치적 효과는 네. 정치적인 또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틀 딱 남았는데 정말 두 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대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